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모처럼 주말다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아휴, 이제 날씨는 꾸무리하지만 모처럼 토요일답다. 오늘은 느긋하게 이런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은 오늘 날씨도 이렇게 꾸무르해 하고 탓을 하고 이제 그런 엇갈린 상황. 토요일입니다. 이재명 낙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낙선을 한 다음에 낙선한 대선 후보들의 모습이 참 다양한데요. 이재명은 계속 뭔가 말을 합니다.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있습니다. 누군가 탓하고 싶다면 이재명을 탓해 주세요. 네.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단식 할 때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니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저를 탓해 주세요. 책임은 오롯이. 이 오롯이란 말이 매우 감성적인 단어입니다. 주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즐겨 쓰더라고요. 오롯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저분하게 시비 붙을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태도죠. 아닌 말로 올바른 건 올바른 겁니다. 이재명 그런 태도 올바르다고 일단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이제 한 삽 더 파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렇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정치에 넌덜머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후보들은 일단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리고 일절 입을 닫고 shut the mouth, jack the mouth 하고 어떤 그 휴식과 침묵, 자기 성찰 이런 세계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진짜 자기 성찰하는 사람은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성찰하죠. 침묵의 반성, 침묵의 회한 이런 시간을 갖는데 정치인 이재명은 참 열정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은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말을 걸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저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된다. 바로 뭔가 끌어다가 일을 맡겨야 된다. 그 일 중에 하나는 민주당 비대위원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고 원내대표 따로 뽑고 지방선거까지도 윤호중이 치러낼 것처럼 의원총회에서는 얘기가 악귀를 지었다고는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아니다. 정치적인 어떤 핵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솔직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카드가 하나 더 거론되고 있는데 이재명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또 한 번 나가기는 그렇고 서울시장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지금 시장이 그대로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세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오세훈 한번 붙어보자. 짱 먹자. 볼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본인한테는 지금 이제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될 거거든요. 그 대장동 게이트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처리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현장 수사검사들이 어느 쪽으로 칼끝을 겨냥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재명이 아무 감투 없이 그냥 민주당 상임 고문직만 맡아서 가만히 있을 때 하고 민주당 비대위원장 가장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됐을 때는 수사당국의 부담감이 영 달라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비대위원장, 서울시장 후보 이런 걸 맡을수록 이재명한테는 대장동으로부터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 0.73%포인트, 0.7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는데 승부의 세계는 참 비정합니다. 특히 정치가 그렇습니다. 스포츠에서는요.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도 있습니다. 뭐 동메달도 있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1등에서부터 쭉 상금이 1등만큼은 아니지만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금이 쭉 있어서 저 밑에서는 뭐 거마비라도 챙길 수 있게 뭐가 주어지는데 정치권에는 그냥 승자 한 사람 딱 있은 다음에 아래는 그냥 nothing. Winners takes all. 승자 독식. 그런 비정한 측면이 있는 게 정치권에서의 승부 세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승자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승자 캠프에서는. 승자 캠프 나름대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실력 있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기 위한 어떤 치열한 내부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는 관건은 뭐냐? 이런 치열한 내부 경쟁을 국민들께 드러내느냐 숨기느냐 이겁니다. 잘못 드러내면은 국민들 보시기에 이러한 승자 캠프의 치열한 내부 경쟁이 볼썽사나운 감투 싸움이 되는 겁니다. 드러내는 순간 아다르고 어다르고 아니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자가 기자회견 할 때 하는 말하고 내가 집에서 들어보니까 영 그거 아닌데 이런 왕싸가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 봐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왜 지난 단일화 때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 처음에는 뭐 양쪽에서 시침이 뚝 떼고 물밑대화 일절없다. 특히 안철수 캠프에서 그러는데 뭐가 없기는 나중에 보니까 뭐 아주 치열한 물밑 협상이 있었다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일지를 다 기록할 정도로요. 정치 세계는 그런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그 과정 거쳐야 됩니다. 우선 당장 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뭐 7개 분과가 있다면서요. 7개 분과에 누구 하루에 12번씩 아마 이거 바꿨다 또 뒤집어졌다가 바꿨다가 뭐 초안 만들어서 후보한테 갔다가 퇴짜 맞았다가 이런 작업이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의 목, 사자의 목까지는 아닌데요. 안철수의 몫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이거를 또 거기다 그 함수를 또 하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인수위 명단을 내놓겠다 하고는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7개 분과의 책임자, 그 수많은 감투들 누구 머리에 어떤 감투를 씌워주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예전에 YS가 그랬던가요? 인사가 만사다.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 정도가 아니라 인사는 예술 경지에 올라야 됩니다. 인사는 신의 한 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큰 잡음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솜씨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패자 쪽에 져버린 사람들, 여기에서의 움직임, 뭐 당연히 지도부 물갈이, 선거판에서는 뭐 이거는 그냥 뭐 철칙처럼 굳어진 관례입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 당대표, 기타 등등 최고위원들 다 물러나고 이제 심기일전, 세수를 빚어서 새 부대에 담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책임을 질 사람들에 관한 구체적인 명단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른바 살생부, 민주당의 살생부. 김두관 의원이 바로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추천인, 윤석열을 추천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니. 그 다음에 내로남불의 끝판왕 조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다음에 부동산 실패 책임자. 김두관이 제대로 짚기는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패배의 3대 원인, 민주당 패배의 3대 원인, 조국으로 대변되는 내로남불. 그 다음에 결국 되짚어보면 오늘날의 윤석열을 전국적인 정치 스타로 만든 사람들이 다 민주당에 있다. 그 사람들. 세 번째, 뭐니 해도 민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미친 집값, 여기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부동산 실패의 책임자는 이름까지 적시를 했어요. 살생부 이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정책실장, 문재인 정권의 아파트 정책 최고 책임자다. 두 사람이 골간을 만든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거고,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가구 1주택, 청와대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서슬이 펄했는데 알고 보니 비서실장이 1가구 2주택 아니었습니까? 서울 강남에 한 채, 뭐 청주에 한 채. 더더욱 지저분한 것은, 야, 너 1가구 2주택이니까 한 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비서실장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강남에 있는 걸 팔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걸 남겨놓겠습니다 했다가 다음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청주에 걸 팔고 강남에 있는 걸 놔두겠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혀를, 아이고, 그랬었죠. 뭐 부동산 책임이 뭐 이 세 사람 뿐이겠습니까? 아무튼 조국 사태의 책임자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사람, 그게 문재인 아닙니까? 윤석열을 추천한 사람? 윤석열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에이, 절반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문재인입니다. 그것도. 조국 사태의 총책임자 문재인,
윤석열을 만들어낸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문재인, 조국, 뭐 추미애, 이재명 등등등. 오늘날의 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1등 공신은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두관은 차마 문재인을 입에 아직 올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뭐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그랬는데 김수현이나 김현미나 순전히 자기 의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청와대 회의, 뭐 국무위원 회의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오로지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분위기 파악하고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그 분위기의 총책임자는 문재인이다. 아무튼 김두관이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세 사람에게 출당, 쫓아내자, 목을 쳐라.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읍참마속. 제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목을 쳐라. 읍참마속. 김두관이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의 목을 팬다. 울면서 우리가 목을 베야 될 첫 번째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이다. 목을 베자 일단. 출당. 이것은 육참골단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내 살을 태워서 상대편 뼈를 부스러뜨린다. 이게 육참골단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읍참마속을 하면은 그거의 풍선 효과는 결국은 국민의힘 쪽을 가서 타격하게 될 것이다. 육참골단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 아니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맡아?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런 반대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윤호중 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불씨가 커져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비대위원장, 이재명 서울시장 출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토요일 아침 좀 마음이 평안하신지요? 아무튼 뭐 그러면서도 걱정 있으시죠? 윤석열 호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첫 발자국을 제대로 오롯이 잘 뗄 수 있을지. 네,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